우리 LA님이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전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내 전화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마 우리 은행에서 행사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예. 예, 호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내 해외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침이죠.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드린 것은 오늘 방송의 주제가 너무나 중대하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 전화 논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하고요. 예. 이따가 10시 지나서 또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하는 내용은 오늘 주제에 대한 그 개략적인 주제 발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제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중대함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0시 좀 지나서 제가 준비한 아주 세세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018년 개띠해가 시작된 지 어제하고 오늘 이틀인데요. 개띠의 새해 벽두부터 미친 똥개들 소리가 매우 요란합니다. 이 중에는 신경 써야 되는, 제가 이따 10시 이후에 해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미친 똥개 소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무시해도 되는 똥개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애국당과 저희 대한애국당이 이제 생긴 지는 한 4개월, 5개월 됐죠. 예. 그다음에 저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한 14개월 됩니다. 그러면 좀 무시해도 되는 미친 똥개 소리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이라고 하는 자가 정규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단식해라 하는데 저는 김진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명박, 홍준표, 김진, 정규재 너희 네 사람 손잡고 단식 좀 해봐. 니네들이 정말 애국자면은 단식 한번 해봐.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방송 장우석이 어저께 또 태극기 집회와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시비 터는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11월 30일 함께 방송 장우석이 심재철 문재인 내란 고발죄 내란죄 고발한다 해야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우석이가 그런 거 지지 안 하고 태극기 시민들은 태극기 흔들려 나간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방송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심재철 그거 문재인에 대한 내란죄 고발하는 거 심재철이가 고발했나요? 신청? 그거 아직 안 했으면은 장우석이는 심재철의 쇼에 속은 건가요? 그러면 속았으면 속았다고 억울하다고 그 심정 한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11월 30일 방송에서 그
장우석이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보수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그 참깨 방송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끼리, 보수끼리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제가 5개의 댓글로 질문을 달았지만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우리끼리의 우리가 누구인지도 기본 개념을 설명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방송을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런 기본적인 개념 설명도 못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혀가 꼬여서 저는 방송 못합니다. 장우석은 각종 무기 이름은 잘할지 몰라도 총구를 어디로 향해 하는지는 모른 것 같다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명박, 홍준표 불법 탄핵 찬성 세력은 애국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님을 나는 분명히 밝힙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장우석이는 꼭 이런 식이에요. 도둑놈이랑 직접 싸울 능력은 없으면서 도둑놈이랑 싸우는 사람 보고 잘 싸우니 못 싸우니 옆에서 개소리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런 잡소리를 논평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김정은 신년사를 대한민국 정규방송에서 틀어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에 70년 동안에 북한에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이 하는 신년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말 읽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신년사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 정권 70주년 되는 해다. 올 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자. 또 하나의 승리의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압력을 넣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씩 반복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들을 추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북한이 남한의 접촉, 교류, 왕래를 문재인 정권은 조성하라.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부단체 말고도 일반 개개인이 아무 제한 없이 북측 인사가 남쪽의 개개인들을 접촉, 교류, 왕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게 신년사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신년사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자. 이 사변이란 단어는 우리가 언제 들어봤냐면 6.25 사변할 때 사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북한 정권 70주년 되는 이 해 사변을 일으키겠다라는 곡선을 깐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가 될 거다. 이거 6.25 때 처음에 승리했었죠. 그거를 또 데자뷰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방송국에서 전라도 사장이 앉아있는 방송사였죠. 거기서 김정은 신년사를 직접 틀어주었는데 제 느낌에는 말이죠. 혹시라도 금년 중에 김정은이가 사변적인 해로 만들어서 승리를 얻은 그 남한 공산화 첫 해를 기념하는 신년사를 미리 한 것은 아닐까라는 아주 재수 없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그것이 안 맞기를 전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짜고서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건 아닌지 굉장히 제가 불쾌하고 오늘 하루 엄청 제가 화가 났었어요. 자, 두 번째 개소리는 뭐냐면은 엊그저께부터 나왔던 거죠. 우리 은행이 북한 인공기 달력 그 사건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1년 뒤에는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인공기가 개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아주 불길하고 재수없는 망상을 했습니다. 그냥 망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에서 12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9만 명이. 오늘 전국 30개 자치단체장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 신년사 발표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 초안이 나왔는데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헌법 개정안은 체제 반역적 헌법 개정안이다. 체제 반역적 헌법 개정안이다. 말을 굉장히 아주 정확하면서도 부드럽게 표시를 했죠. 이 체제 반역적 헌법 개정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둘러싸고 제가 오늘 10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체제 반역적인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헌법 개정안에 어떤 조항, 어떤 구절이 체제 반역적이냐? 이것을 제가 세세히 칼질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된 그날 이후 자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제가 판타지 소설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판타지 소설 형식으로 그 소설의 한 페이지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말하지 않고 미래 판타지 소설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말씀드리겠다라는 한 그 의미, 그 가슴 아픈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소설의 한 페이지를 읽겠습니다. 2018년 5월 5일 지방분권 개헌 통과되는 그날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공기가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 전날처럼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일상생활에 변화는 없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관공서와 초중 고등학교에 북한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날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똑같았다. 다만 길거리에 북한 인공기가 더 많이 나부낀 것 이외에는. 지금의 이 얘기는 판타지 소설 형식으로 소설의 한 문장들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10시 이후에 오늘 두 번째 논평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오늘 LA 님께서 논팽식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